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보이차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빈속에 제일 먼저 보이차를 먹습니다. 보이차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남쪽의 운남성에서 나오는 차입니다. 완전 발효된 차이죠. 숙성 발효차인데 차의 종류에는 뭐 발효시키지 않은 녹차도 있고 또 반발효 차가 있고 그리고 완전 발효시킨 차가 있는데 대표적인 완전 발효차가 보이차입니다. 뭐 6년, 7년, 심지어는 뭐 10년, 20년, 30년까지도 이렇게 발효시킨 차인데요. 녹차도 좋지만 빈속에 먹는 것은 역시 보이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보이차를 뜨겁게 해서 먹으면 땀이 나고 아주 개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차에 대해서 한번 그 효능이 뭐고 또 다른 차와 비교해서 보이차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먹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차의 유래를 먼저 한번 보면 보이차는 뭐 중국의 10대 명차 중에 하나로 꼽히죠. 1729년경에 황제에게 진상하는 차로 선정이 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차입니다. 중국의 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녹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발효차, 그 다음에가 이제 완전 발효차인데 중국의 명차 중에서 이제 녹차로 제일 유명한 것이 서호용정이죠. 항주에 그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서호입니다. 그 서호 일대에서 나는 이제 용정차가 녹차 중에서는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서호 용정차를 대접한 것으로 그래서 그때 많이 알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반발효차는 가장 유명한 것이 철관음입니다. 철관음 아주 향이 좋죠. 철관음.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발효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이차이고 홍차도 뭐 짧은 시간 동안 발효를 시키지만 완전 발효차에 하죠. 이런 차 중에서 이제 이 보이차가 이제 완전 발효차인데요. 중국 운남성 일대의 대엽종 차엽을 발효시켜 만든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녹차는 우리나라 차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녹차는 잎이 작죠. 요만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중산간 지역에 서늘한 지역에서 이제 녹차를 생산을 하는데 그건 잎이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이차는 잎이 이렇게 크죠. 떡갈나무 잎처럼. 그래서 대엽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엽종 차와 그 녹차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 차이점은 역시 대엽종 차가 약효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녹차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성분이 있지만 실제 양리 작용은 뭐 거의 뭐 100대 1 정도의 그 차이가 날 정도로 녹차와 이 대엽종 차인 이 보이차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도 이 보이차를 알게 된 것은 사실 예전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소수민족인 운남성 일대의 소수민족들이 이제 주로 배배를 하고 먹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오랑캐들이 먹는 차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잘 먹지 않았다가 아편전쟁 이후에 이것이 아편 대신으로 말하자면은 보급이 되면서 이 아편을 끊게 하고 중국 민족을 되살리는, 한족을 이제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양리 작용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해서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고가의 그 차로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차는 주로 운남성의 소수민족인 태족이 만드는 차로 한족 차가 아닌 변방 소수민족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중국 서부 지역인 티벳, 신강, 청해 등으로 이 마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실크로드 대신 또 실크로드도 있지만은 이 차마고도라고 해가지고 이 험한 그 산을 당나귀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싣고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게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길목이, 그 차마고도의 길목이 바로 운남성 보이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차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차의 유래고요. 다음에 이 맛과 효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티벳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주로 먹고 충분히 야채를 섭취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병에 이게 쉽게 이렇게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역학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차에 있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보이차가 소수민족과 이 화교들이 즐기는 차에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런 차가 되었답니다. 보이차는 후발효라는 독특한 과정을 거칩니다. 보이차의 생차는 차성이 강해서 해차를 마시기에는 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자연 숙성시킨, 그래서 그 맛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마십니다. 그 맛은 다른 소엽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가 이제 대표적인 소엽종 차죠. 물론 반발효차도 이 대엽종인 보이차보다는 이제 소엽종 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소엽종 차보다 사람들이 이제 통상 이게 웅장하고 뭐 깊은 맛이 있고 뭐 세월에 뭐 진운이 담겨져 있고 또 뭐 맛이 담담하고 뭐 담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처음 먹는 분들은 맛은 좀 약간 흙냄새가 좀 나고 또 뭐 풀냄새, 뭐 지푸라기 냄새 이런 것도 난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다지 뭐 썩 그렇게 맛있는 차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주 이렇게 먹어보고 또 특히 이제 늘 하기 위해서는 녹차는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이런 완전 발효된 보이차가 좋기 때문에 저는 늘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보이차의 그 맛 자체를 익숙해져서 좀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차의 이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청나라 때 조항민이 지은 본초 강목 수뷰라는 곳에 보면 보이차의 향은 독특하며 숙취를 깨게 하며, 그래 술 먹고 다음날 좋다는 거죠. 소화를 잘 돕고 가래를 녹인다. 우리 몸에 해로운 기름기를 제거하고 장을 이롭게 씻어내며 진액을 생성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임상실험을 통해서도 보이차는 1개월 이상 꾸준히 마시면 체내 콜레스테롤을 22%를 낮춘다. 비만을 방지하고 소화를 돕고 위를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숙취를 해소하고 갈증 해소와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주변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뭐 고지혈증 안 걸리고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분들 중에 나는 보이차를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저는 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지혈증에 좋은, 지방간에 좋은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차는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호주,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서 미용차, 또 비만 해소차, 또 장수차 등의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효능은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면, 보이차는 여기 보시면 푸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말로 이제 중국 발음으로 푸어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푸어티.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제가 이렇게 보이차를 내놓으면은 푸어티 하면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귀한 차로 인지를 하고 꼭 주는 만큼 다 끝까지 이렇게 마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차의 효능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이차는 소, 양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고 장의 활동을 돕고 흉변에 좋다. 이게 본초 강목에 나온다는 말이고요. 단기간 보이차를 마신 사람 40% 이상이 체중이 감량되고 지방질이 분해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30% 이상이 지방질과 체중이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55명의 고혈압 환자에게 보이차를 마시게 한 결과 31명이 치료되고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0, 50대 환자에게 운남 보이차를 마시게 한 결과 체중이 내리고 지방질의 감소가 30%, 효과가 보통인 사람이 33% 등으로 혈뇨,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질 등의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거는 파리 성 안토니오 병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등등 이렇게 쭉 보면 보이차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고지혈증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면역력 효과가 있고, 감기라든지 이런 것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체온을 이렇게 제가 마셔보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서 체내에 들어온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균에 이렇게 저항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효능, 이제 더 이상은 효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소화와 변비, 그 다음에 피로회복, 숙취해소, 그 다음에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드는 등의 순환장애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이차. 다음에, 그러면 보이차 이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쪽 지역, 원래 유래된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제 또 그걸 최초에 받아서 먹었던 티베트 쪽에 있는 이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봐서 잘 아는 것처럼 이걸 우유하고 섞어서 먹죠. 그래서 이제 우유하고 섞어서, 그럼 우리가 홍차 마실 때 우유를 먹어서 우유를 적당량 우유하고 같이 섞어서 먹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를 넣어서 마실 수 있고, 또 춥고 오한이 있을 때는 생강 같은 걸 조금씩 넣어서 같이 넣어서 먹을 경우에는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강을 아예 썰어가지고 주전자에 넣어서 보이차하고 함께 넣고 15분 정도 약한 불에서 끓인 뒤 뜨거울 때 이렇게 물처럼 마시면 좋다고. 저는 뭐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차호음용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차 우려내듯이 먹습니다. 보이차를 일정 부분을 다관에다 넣고 물을 100도씨 정도로 팔팔 끓인 다음에 부어가지고 우려내가지고서 먹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따라내서 두 번째부터 찬물을 우려서 먹는 것이 이제 보이차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자차음용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 탕관에다 넣고 이제 끓여 먹는 거죠. 우리가 보리차 끓여 먹을 때처럼. 그래서 원주민들은 대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보이차를 어떤 그 차 문화로 즐긴다기보다는 식문화로서 늘 항상 이렇게 그 물처럼 먹는 것처럼 먹는 그런 음식으로 즐긴다, 이렇게 보시면. 커피 메이커에다가 보이차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다관은 없어도 커피 메이커는 지금 많으니까요. 차를 끓이거나 그런 그 다관, 차호로 우려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피 메이커에 적당량의 보이차를 넣고 커피를 우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면 된다. 식당이나 손님들한테 이제 대접할 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좋은 보이차는 한 번만 이렇게 우려내서 먹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옅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우려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커피 메이커를 이렇게 먹는 것은 좋은 보이차라기보다는 아주 저렴한 그 티백으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좋은 보이차는 이렇게 다관에 넣고서 마지막까지 여러 차례, 7차례, 8차례 이렇게 우려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차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주전자에 넣고 끓이는 방법, 커피 메이커에다 만드는. 보이차를 뭐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것인데요. 이건 뭐 상업적인 곳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서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스님들 많이 알고 스님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한 경험도 하다 보니까 스님들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좀 당신들께서 이렇게 여행을 하신다든지 또는 당신들이 꽤 괜찮다고 하는 걸 이제 주셔가지고 그걸 좀 먹고 있습니다. 대개 보이차가 옛날에는 이제 뭐 좋은 보이차를 구하기가 괜찮았습니다. 보이차가 이제 선풍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좀 중국에서 보이차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럴까요?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이제 좀 발효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이차가 좋다고 해서 자꾸 이제 그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판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빨리 팔아야 될 입장이 된 거죠,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좀 숙성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뭐 아주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과거의 그 물건에 비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을 굉장히 그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기다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돼 가지고서 묵은 보이차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뭐 굉장히 값도 비싸고 그래서
좋은 보이차를 만나면 굉장히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이건 인연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건양 곤명에서 온 이제 보이청차라고 그러는 건데, 저 이제 그 가관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청차라고 그러는 건데 25년 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청차하고 숙차가 있는데, 숙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 기간을 조금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인위적으로 이제 가미를 한 것이고, 요사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숙차입니다. 보이 숙차. 그리고 청차는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더 말하자면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마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둔 건데, 보이 청차는 차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맑은 맛이 나고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약간 더, 물론 뭐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이제 그 귀한 거죠. 요새는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차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은 때, 저를 스스로 뭐 칭찬하고 싶은 날, 저는 정말 그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아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차 이게 좋은 것은 항아리에다가 그냥 잘 넣어서 두기만 하면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차가 5년 된 거고 7년 된 걸 할지라도 잘 보관해서 10년, 20년 되면 그것이 결국은 20년, 30년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치 있는 그런 그 보이차가 되고, 발효가 진행될수록 뭐 약효라든지 이런 그 맛이 더 된다고 그러죠. 마치 그 불란서에 이제 좋은 그 와인이 10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숙성이 되면서 더 좋은 그런 그 맛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차가 이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보이차 고르기, 보이차는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인사동이나 이런데 가서 이제 찻집에 가서 보이차를 소개받고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언뜻 보면 보이차가 비싸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커피보다 그리 비싸지 않다. 커피는 이만한 거 한 봉지에 2만원, 3만원 좋은 커피가 예를 간다고 그러고, 그거는 사실 그 소비하는 양으로 보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금방 먹지만, 보이차 한 덩어리 15만원, 20만원짜리 이렇게 사면 그건 커피처럼 그렇게 자주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거의 한 몇 개월, 1년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보다 제가 느끼는 것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그러지만은 보이차 여러분들 한번 늘 항상 자주 이렇게 마셔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보이차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 온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보이차에 대해서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보이차 우순희, 창밖엔 눈이 내리고 이별하기 좋은 다 늦은 저녁,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한 마음 있는 깨비로 떠다닐 때면
혼자서 보이차를 마시며 붙들어 두고 싶은 사람과 마시는 차라고 첫 만남에 영혼을 걸어버린 사람의 자주전자 속 뜨거운 말에 모구름이 치솟는 일품도 문 닫아건 시각 한 번 세척해서 버려야 제맛이 나는 두엄더미에서 풍겨 나오던 추억의 흙내 90년 땅속에서 묵은 향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 올려 따르며 가지 말라고 말없이 시간 잡아 끄는 발목 잡힌 12월 보내기 싫고 떠나기 힘든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싶은 겨울 한 페이지. 보이차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에 보이차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마음 정리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한다면 마음 건강에도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 보이차 마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